빅뉴스 인사이트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가 37조 6,157억 원. 이게 작년보다 한 2조 2,700억 원. 비율로는 6.4%가 늘어난 규모인데요.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이 6.4% 증액이 과연 안전, 공정, 행복한 일터, 그리고 또 미래 노동시장이라는 이런 핵심 과제 해결에 꼭 필요하고 또 효과적인 투자일까? 이겁니다. 저는 이 증액이 우리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6.4% 증액 그 자체의 근거가 뭐랄까 좀 빈약하고 또 새로 추진한다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효성도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의 우선순위 같은 걸 훨씬 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37조 6천억 원, 6.4%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R&D 투자나 영세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또 플랫폼 노동자 같은 이제 좀 취약 계층 보호를 강화하거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이 기반을 다져서 공정한 일터를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 4.5일제 지원 신설이나 육아 지원 확대로 행복한 일터를 도성하고 AI 같은 신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개편이나 청년 맞춤 지원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노동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입니다. 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지출 효율화를 선행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효율화했는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예산을 늘리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특히 그 주 4.5일제 지원 신설이나 AI 중심 직업훈련 전면 폐편 이런 사업들은 글쎄요,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혹은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이게 매우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럴듯한 목표만 제시됐지 구체적으로 성과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기반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요? 이건 역시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예산만 쓰고 많은 결과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지적은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6.4% 증액은요, 산재 감소 효과라든지 또 일가정 양립을 통해 저출생 윤제 완화에 기여한다든지 AI 같은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 같은 이런 장기적이고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봐야 합니다. 이런 미래 투자를 당장의 어떤 재정 건전성 문제로만 깎아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 이익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명분 아래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건 당면한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기존 사업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먼저 있었는지 또 그 지출 구조 조정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을 늘리는 건 결국 비료율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4% 증액이 왜 불가피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그럼 4대 핵심 분야 사업의 실효성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저는 이 사업들이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당히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나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같은 건 정말 시급한 과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 4.5일제 지원 역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도라고 보고요. AI 훈련 확대는 미래 산업 변화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조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그 주 4.5일제는 현실적으로 그 혜택이 일부 기업에만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자칫하면 기업 간의 어떤 불균형만 더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AI 훈련은 또 어떻습니까? 정부 주도로 하는 훈련이 실제 산업 현장의 그 급변하는 수요를 제때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늘 의문이 따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업들의 실패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이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없이는 결국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산재 관련해서 자꾸 보상체계 강화 쪽에 무게가 실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예방 노력이 소홀해질 우려는 없는지 그것도 좀 걱정됩니다.
안전 예산이 정말 예방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안전, 공정, 행복, 미래 대비 이 네 가지는 우리 노동시장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어느 하나만 유독 강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투자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특히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지출을 넘어서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한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다 주요하죠.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불확실한 이런 신규 사업에 자원을 쏟아붓기보다는 당장 시급한 산재 위험 감소처럼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 핵심 분야의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도 중요합니다만 정부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민간의 자율성과 역할을 좀 더 키우고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요?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우리 노동 현장의 해묵은 구조적 문제를 풀고 또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투자의 실제 효과, 그리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추진하는 사업들의 성과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조정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오늘 논의한 이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우리 노동시장의 매우 복잡한 과제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시각에서 정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시된 자료 너머에 더 깊은 탐구가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빅뉴스 인사이트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